인사 부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꿈과 행복을 찾아서 파랑도입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 화가이자 소셜 라이브 자키 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오는 인사동, 주말에 인사동에서 지금 저희가 환경의 작가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 좀 놀랍죠? 우리 환경의 작가는 저희 소셜 라이브 방송 자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방송 활동하는 것만 보다가 오늘 이 인사동 갤러리에서 만나니까 상당히 새롭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희 작가님의 오늘 뭐죠? 제목이 드로잉 배틀. 네, 배틀이라고요. 기념전.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늘 네. 기념전에 대해서. 저희 드로잉 배틀이 1주년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매일같이 온라인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손을 이제 모든 작가들은 다 그렇지만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이제 독려해 가면서 서로 이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이렇게 올리면서 좋은 얘기도 써주고 또 그림에 또 좋은 뜻도 많이 담아서 이야기도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자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봤었던 것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갤러리에서 또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요. 지금은 5명이지만 네. 지금 뭐 이렇게 전시를 해서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간간히 이렇게 드로잉 배틀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또 참여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또 올해 지나 이제 내년 또 1년이 지난 후에는 또 어떻게 또 변해 있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좋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곳곳에 이제 인터넷으로 봤지만 이런 예술 쪽으로 이렇게 관심은 많은데 섣불리 내가 뭘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좀 일단은 한번 저질러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보면 뭐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는, 네, 어떤 누구의 전유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차이인 것 같거든요. 이 전문가의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네. 일반인들도 네. 그림에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네. 뒤늦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또 좀 귀담아 듣고 한번 네. 또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네. 저희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예. 같이 한 거를 뒤편에다 놓고 앞편에는 이제 각자 이제 작가들마다 네. 자기 이제 메인 네.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환경이 네, 그래서 작가님과 각자 몇 이모니까. 부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오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하나씩 예. 가지고 가시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인들이 다 좀 색깔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개성들이 뚜렷하고 또 이 작가라고 하면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그런 아픈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을 그림으로 또 그려내고, 네, 그런 것들이 또 각자의 색채가 있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어떤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려진 게 아니에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색깔이 이렇게 딱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외로 3, 4층에서 전시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벽에다가 공간 띄어서 하나 이런 식으로 건 게 아니라 막 자유롭게 막 이렇게 막 붙였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작품을 그냥 뭐 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따가 이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품 한번 둘러보게 될 텐데, 네네. 우선 한경희 작가님은 뭐 어떤 소재로 또 오늘 작품을 보이시나요? 예, 저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사람 얼굴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아, 사람 얼굴. 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사람을 닮게만 그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어릴 때는 그랬고요. 그때는 정말 학원이라는 것도 몰랐고, 정말 그랬지만 그냥 달력 뜯어놓고 그거 뜯은 거 가지고 보고 그리고 막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즐겁다라는 거, 그 유희를 느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소질, 재능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이 아이의 그림을 뭐. 네, 아이. 네. 그래서 비슷하게 그리는 것만이 이제 그때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미술학교에 들어오고 이제 그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이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구나. 그림이라는 게 똑같이만 그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래도 저는 인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인물 쪽으로 많이 하면서 뭐 별 얘기도 다 듣고 이제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가장 인간에게서, 물론 아름다운 모습은 뭐 노인에게도 있고 여러 부분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사진으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꾸밈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게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깨끗한 그 아이들의 모습이, 물론 요즘에는 영악해서 아이들도 뭐 아닌 그런 아이들도 좀 뒷부분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건 아이들의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 네, 그런 모습이 좋아서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의 얼굴, 인물화를 주로 그리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의 얼굴을 중점적으로 좀 그리시는. 네. 어릴 때는 그러면 어땠어요? 어릴 때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나요? 어땠어요? 뭐 그러신 작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감명을 느껴서 그때부터 이렇게 더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뭐 작가가 되겠다 뭐 이래서 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신기하고, 내가 그걸 그리는 게 좋고, 또 내가 그린 거를, 어릴 때는 인형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여자애들 인형놀이. 그런 것도 했고, 또 명함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자 얼굴 같은 거 그려주고 그러면 그거는 생소해요. 나는 명함놀이는 안 했거든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명함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주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다녀본 거는 아마 고3 때 제가 입시 때문에. 그랬어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고3 후반부부터 다녔어요. 미술학원. 오히려 상당히 늦네요. 요즘 애들에 비하면은.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술로 무슨 이렇게 그건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랬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친구 소개로 너 학원 가서 좀 배워봐라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개로 해서 가게 돼서 대학까지 가게 됐고 그랬지만, 어찌됐든 모든 건 뭐 운명론자, 약간 반 운명론자지만 어쨌든 자기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하게 된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방송도 매력 있는 부분이고 표현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방송이다. 지금 먼저 앞질러 가고 계십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벌써 방송 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이게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서 어떤 표현 방식에 대한 어떤 얘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내 감정이입하고 이러는 거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살아있는 이 생방송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이제 그게 전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의 것 그대로. 그러니까 느끼는 거는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이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그건 저기 하는 건데, 우리는 또 이 그림을 작품으로서 이제 자기가 막 색감도 넣어가면서 나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해가지고 좀 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얼이다, 뭐 솔직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방송이 더 솔직한
그럴 수가 표현이라고. 있겠죠. 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생방송 잡기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 표현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갔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 생방송에 대한 의미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아, 네. 오히려 우리 방송 잡기 중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활발한 거는 아닌데 그냥 저는 제가 그림을 하면서 같이 병행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떼어놓지 않으시군요. 네. 저는 시를 쓰고 있지만 따로 떼어놓고 지금 있어서 잘 활동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을 받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시고 하니까 지금 그럼 방송 잡기로서 어려움은 좀 없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뭐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네네. 기기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많이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저도 기계치라 굉장히 막 뭐 잘못 건드리면 막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쩔쩔매고 네네. 그런 스타일인데 아직도 네. 그렇기는 하지만 네네. 그런 거는 그냥 네네.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일단 온 눌러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네네.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좀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네네. 라이브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보시는 분들의 그런 참여가 맞아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거를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세월이 가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조금 힘이 아쉽죠. 조금 힘이 조금 빠진달까. 네. 지금 이제 대화창을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대화창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네. 라이브에 그 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야 근데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고 좀 대화창에 좀 글 좀 올려주세요. 한경희 작가가 좀 힘 좀 나게요. 지금 저희는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인사동에서 네. 갤러리전에서 지금 생방송 중인데 방송에 대한 또 얘기를 또 잠깐 네. 하셨습니다. 그럼 고향은 어디예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같은 인천이네요. 네. 인천이 고향이고요. 인천 출신이요. 네. 인천은 짠물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그렇게 뭐 정확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닐까. 어떤 정확한 네? 점이? 계산이 정확한. 계산이 정확해요? 네. 계산 못 하잖아요, 잘. 저 계산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무서운 사람이군요. 몰랐어요. 네. 이렇게 조금 허점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거 무서운 물론 겁니다. 허술한 네. 부분도 많은 사람이고요. 네. 그걸 뭐 계산이 정확. 왜냐하면 말한 거에 대한 거 틀림없이 지키는 거라든가. 그러면 확실하죠. 네.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고요. 네. 흐리멍텅한 거보다는 정확한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예, 지금 저희가 지금 군 방송 활동을 지금 한 1년 넘게 했죠? 네. 저희 같이? 네. 그러면서 제가 본 이 한경희 작가의 모습은 네. 그래요. 여기 조금 정도는 네. 좀 허술한 면도 좀 보이면서 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면도 있고 네. 또 이쪽 한쪽 면은 네. 굉장히 당차고 네. 확실하고 지금 아유, 얘기하듯이 감사합니다. 자기 의사표현 정확하고 네.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당차다 보니까 예. 너무 함부로 들이대서 음. 좀 혼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거가 경계가 모호한 것이 인내를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가 인내인가. 그거를 굳이 참아서 골마 터지게 만들어 놓고 정말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운 쪽으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것을 딱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갖다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들이대버립니다. 근데 그게 듣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오늘 아침에도 네.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또 괜히 그랬나. 저로서는 상당히 예전부터 많이 생각해왔던 부분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계 쪽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종교와 정치 쪽에도 강하십니다. 강한 게 아니라 원래 불만이 좀 많아서 그래요. 확실한 표현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네. 썩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사동 갤러리에 나와 있어서 지금 배틀, 네, 드로잉 배틀을 네. 지금 그 갤러리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갤러리보다도 지금 오늘은 황경희 작가의 네. 그 뭐라 그럴까 그 진솔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늘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네, 그럼 중고등학교 때는 그럼 그때부터 성격이 그렇게 좀 확실하게 좀 보이는 성격이셨나요? 그러면 예전부터 좀 삐딱했어요. 삐딱했다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좀 하시잖아요. 음주도 좀 하시잖아요. 음주가 네. 뭐가 또 꽤 좋은 거죠. 예, 아주 즐기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 한경희 작가가. 예. 그래서 요즘도 좀 하십니까? 건강이 좀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잘 네. 못해요. 이게 저절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으면 진짜 좋은데 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네. 그거는 많이 못하고요. 예. 그냥 뭐 분위기만 맞추죠. 그러면 평소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할 때 네. 어떤 걸로 본인의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이제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예. 예, 그 악기를 하면서 예, 많이 좀 달래는 편이죠. 악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악기입니까? 그 저는- 많은 악기 중에서 지금 나옵니다. 어떤 악기입니까? 네. 저는 국악기를 좋아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태평소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아, 태평소 네. 동아리도 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네. 공연도 다니고 네, 때로는 돈도 받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건 취미 정도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럼 네. 그걸로 또 음악하고 이 그림하고 또 연계가 되니까 네. 상당히 좋군요. 그럼 다음에는 그 태평소를 하는 모습을 또 한번 생방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다양한 활동, 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아.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네. 이게 참 나라가 좀, 예, 어쨌든 개개인적으로, 네.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멋지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길거리 그냥 다니시는 것 같지만 다들 네. 능력자들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찾으신 분들은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해서 쓰시는 거고 못 찾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결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능력자시고 단지 이제 기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네. 이제 또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뿐이죠. 그러면 지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뭐 따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저는 아들 21살짜리 아들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세 식구입니다. 아드님만 한 분 두셨군요. 네, 아들 하나.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따님을 두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도 참 어려웠어요. 그러시군요. 예, 네. 단촐하게 지금 아드님 한 분만 네. 두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네. 그림은 네. 사실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떤 때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림도. 그래서 그림을 볼 때 그러면 좀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 그거 뭐 어려울 게 없는 게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얼굴에 그림 그리시지 않습니까? 얼굴에. 네. 그림이죠. 네. 그럼 우리는 그림이라고 하면 꼭 캔버스 위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뭐 집안의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것도 다 같은 아트입니다. 전부. 예, 여러분 들으셨죠? 네. 아트입니다. 네. 이 네. 아트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작은 거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갖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즐길 걸 즐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특별할 수도 있어요. 그림하는 저마저도 그림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 그런 생각 때문이죠. 너무 잘 나가는 작가 많습니다. 너무 뛰어난 작가들 많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야, 나 뭐냐? 나는 한량처럼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정말 작가로서 명패 세우고 내가 개인전을 해도 될까? 내가 그림을 해도 될까? 내가 능력이나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전공자 아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돌려서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갤러리 전에 가면은 좀 위축되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아, 그림을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네. 그러실 필요 없다는 네. 말씀을 제가 지금 네. 드리는데요. 네. 그냥 오시면 음, 그걸 담고 가시는 거예요. 즐기시는 거고, 오셔서 보고 내 눈 안에 들어온 저 형체, 저 색깔, 네. 네, 그거에 대한 걸 그냥 보시는 겁니다.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해도 상관없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갖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축되고 이거는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생각을 당당하게 그렇죠. 입장하셔서 보셔야 오셔서 되겠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작가들한테는 힘이 되고 그리고 또 본인한테도 그게 시각을 통해서 망막을 지나서 이 뇌로 가면서 본인한테 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좋은 새로운 어떤 자극이 되고 좋은 엔돌핀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하지만 시를 쓸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시가 많잖아요. 또 네. 요즘 난해시 또 많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모르는 대로 느껴지는 것만 갖고도 충분하다. 우리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미술 작품 보는 것도 그냥 네. 자기가 느끼는 대로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어떻게 딱 보편적인 어떤 그렇죠. 지식으로 딱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감정도 들어가 있고 뭐 정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네. 예. 본인이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본인이 보고. 그래서 아까 뭐 초반전에 이제 아까 방송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방송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작가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작가 탐방 지금 몇 회째죠?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까지 하면 11일째죠. 11회째 그것도 하셨고 네. 또 다른 1위 책 방송 읽는 하셨죠? 희야. 소개 좀 해주세요. 책 읽는 네. 희야 저는 참 뜻깊었고요. 네. 그걸 하면서 참 때로는 부담도 스럽긴 했지만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저는 즐겁게 방송했고 그거로서 또 힘을 얻었었던 때가 있었고 네, 그래서 네. 좀 아쉬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 네. 대화를 할 수 없었다는 거. 맞아요. 아프리카 방송이 됐었을 때는 그래도 좀 몇 분 들어오셔가지고 간혹 이렇게 조금 관심도 보여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도 또 이게 되네. 그래서 나름 이제 조금 제가 몇 번 들어갔을 때도 대화가 됐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런 부분만 빼면은 네. 뭐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네. 100회가 지나갔더라고요. 지난번에 종강을 하셨더라고요. 종강이 네. 아니라 종방을 최종에, 했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해야죠. 우리 100회째 파티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100회 100회 얘기했다고요? 네. 100회가 남았다고 얘기를 했죠. 남았다고 아직 조금 더 얘기했나? 있다고. 예. 그래서 근데 끝나고 대표님하고 인터뷰 안에 전화. 그런가요? 종강하면 안 되죠. 그 어려운 또 과정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아니 왜냐면 예. 또 이제 이게 100회까지만 제가 한 거는 계속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전시가 있어서 그렇죠, 예. 도무지 이것저것 다 병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11월 달에 있는 이 지금 인터뷰 사실 그것도 부담이 많이 되죠. 시간을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네. 막 이러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방송하면서 그게 참 100회에서 이제 좀 끝났지만 네. 아쉬운 점도 많았을 거고 네. 어려운 점도 많았을 거고 또 지금 얘기하듯이 또 뿌듯하게 또 느껴지는 뭐 자신에 네.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으실 텐데 네.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시죠. 어떠셨나요? 그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할 수 없고요. 그럼 복잡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책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출판사에서 네. 그렇게, 지금 대화창에 네. 한경희 작가님 너무 멋져요. 또 뭐 아이고 말씀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고 뭐 이렇게 네. 나오네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42번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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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출판사에서 네. 그 책 같은 거 소개하고 제가 뭐 다 읽는 것도 아니고 네, 책 네. 읽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소개가 많이 되거든요. 네, 남도. 네, 그래서 저희 오빠가 몸담고 있는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이라는 그 잡지, 거의 그 잡지 위주로 많이 읽었고, 네. 거기는 영성 서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소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방송을.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개하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뭐 좀 허락을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이제 책을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전화하고 네,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조금 쉽지 않죠. 네, 일이고 네. 뭐 또 그거를 일일이 읽어가지고 추려서 또 읽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이고. 네, 네, 네. 아, 이시연님이구나. 아, 우리 방송 작가님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시연 작가가 들어오셨네요. 참여해 주셨군요. 우리 함께 만나서 좀 같이 좀 얘기 나누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비오는 또 주말이라 또 그래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그럼요. 아는 척 해주시는 게 어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시연님. 네. 그래서 제가 네. 어려움을 겪었던 건 그 정도. 그리고 시간은 요즘 늦게들 주무시니까 그렇죠. 제가 했던 시간대는. 그 시간은 뭐 네.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라서 네. 뭐 이렇게 네. 같이. 책 읽는 희한은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작가 탐방은 어떠세요? 이제 작가 탐방은 방송하시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럴 것 시간이고요. 같아요. 네, 네. 좋으신 분들이 또 의외로 선뜻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앞으로도 또 좀 더 많이 방면을 넓혀가지고 이 그림 쪽 말고도 네, 예술가 계통으로는 다양하게 이제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좀 위축감을 느낍니다. 네? 그 면에서는. 제가 또 이제 우리 심 선배님도 제가 인터뷰를 좀 보셨죠? 저는 이렇게 인터뷰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네, 무슨. 말씀도 잘하시고 미모도 대단하시고. 별 말씀을. 우리 한경희 작가는 우리 방송 작기들 뭐 우리 다 이쁘고 말씀도 다 잘하고 똑똑한 분들이지만 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통이 아니시죠? 네. 그러면 그 맞아요. 그렇게 작가 탐방을 하시면서 또 배우는 점도 많으실 거고 또 워낙 지금 SNS로도 또 그거를 또 활동하시는 걸 또 보여주시니까 또 의뢰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 것 같고 네? 인터뷰 직접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한테 의뢰를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배들 중에 네, 또 그래도 물론 이 아트라는 쪽이 본인이 혼자 하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홍보성도 있어야 되니까 또 방송으로 그렇죠. 본인 또 얘기도 또 하고 싶고 네네. 그런 점도 있으니까 네. 앞으로 또 MC다운 모습을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떠세요? 지금 어느 쪽? 좋은 계획 지금 미술 쪽으로서 지금 그림 쪽에 또 대단한 꿈을 지금 또 하나 또 실현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죠? 미술 쪽에서 대단한. 아니 미술 쪽이 아니라 좀 전시 쪽으로. 제 개인전. 개인전. 저는 거대한 개인전. 꿈이잖아요. 네. 네네. 꿈. 큰 뭐 일이죠. 그러니까 닥칠 일이고요. 그렇죠. 저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제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전시라는 게 그렇게 막 화려하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겁나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잘해서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은 방송보다 저는 그 전시가 두렵고. 그렇죠. 또 보는 거니까. 사실은 정말 숨고 싶다. 쥐구멍 있으면 숨고 싶다. 저는 저희 선배들은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야, 너 잘하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되게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홍보는 해야겠죠. 12월 2일 에이블 갤러리라고 그 정독도서관 가는 그쪽 길이거든요. 윤보선 길인데 그쪽에 이제 있는 갤러리입니다. 거기서 12월 2일에 제가 전시를 오픈합니다. 상당히 일주일 바쁘시겠어요 지금 마음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지금 떠 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술 한잔 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비록 준비를 뭐 많이는 못하게 되더라도 요구하지 마시고 오셔서 많은 관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또 솔직한 속마음을 좀 드러내셨는데 잘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우리들도 왜 시집살직에 그러거든요. 알몸을 보이는 것 같죠. 네. 네, 본인으로서는. 네, 그런데 지금 뭐 잘 해내실 거라고 또 생각은 들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일단 네. 배도 전에 왔으니까 네. 한번 여기를 또 전체. 구경을 해보면서 네, 네. 네,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그죠? 여기부터 볼까요? 네, 네. 여기 있는 분이 바로 네. 그 홍윤설 씨라고 홍윤설 씨. 네, 미국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닉네임 메이님이시고 네, 독특하게 이렇게 그림 지금 여기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샤도우 같은 것도 쓰셨어요. 반짝일 수 있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분의 그림이고요. 제가 이쪽으로 쓰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은미 씨인데, 네. 예, 이분은 이제 동양화 하셨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건 이제 연필 스케치하고, 네, 색연필 그런 거. 장원모 씨, 네, 이분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사회 곳곳에 이쪽으로. 아니요 왜 붙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좀 일러스트적인 네네. 느낌이 많이 들죠. 네. 예, 보면은 아래 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림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그 내용 전달이 너무나 잘 돼요. 네. 아, 그렇겠어요. 네, 그런 게 들어가니까.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다 이렇게 문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작품을 와르르 팔아드신 이분이 네 작품인가? 네. 다섯 작품인가를 파셨어요. 네, 여기 이분은 홍윤아. 네, 이분은 이제 주로 동물. 그러네요. 네, 이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동물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동물은 그냥 동물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안 좋은 그런 학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발적인 부분의 그림도 있고 그 좋은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고 네. 동물과의 교감을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그림이에요. 네. 여기는 드로잉 배틀의 회원들입니다. 네, 회원들의 얼굴을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요? 네, 이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이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하게 주로 아기들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아기가 울먹거리다가 바로 웃어버리는 모습이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계단 옆에도 그 홍순아 씨 그림이 있어요. 네. 또 이쪽 한번 볼까요? 네. 어느 쪽을 볼까요? 이쪽도 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님 네. 네, 홍윤선 씨 그림인데 이게 무거워서 자꾸 떨어지네요. 독수리 그림이랑 아.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이분도 그림을 예쁘게 그리시죠. 아, 그러네요. 예, 한복의 그런 그윽한 모습도 아, 담으시고. 아름다워. 예,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분이 바로 아까 그 장은모 씨. 네. 요 작품 빼놓고 전부 다 이제 팔린 거죠. 5작품인가 팔렸네요. 그렇군요. 의미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느끼게끔 하는. 이분은 이제 아까 홍윤아 씨. 네. 이 사람 어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나요? 달리. 네. 네네. 네. 달리를 이렇게 요 달리를 강아지랑 그 안에, 같이. 예, 네. 예, 강아지하고 같이 있군요. 아주 표현이 되게 요 사람이랑 요 범이랑 이렇게 매칭시켜 놓은 것도 그렇고. 네, 느낌 좋은데요. 요거는 피리 부는 소년 그 작품을 이렇게 그러네요. 강아지를 네, 네. 해가지고 아, 재미난 깜찍합니다. 그림을 네. 많이 그리신 분이에요. 요것도 그분의 그림. 이거는 이들 그 모습이 그 연필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아이들의 피부와 그런 표정들이 더군다나 나타나는 게 통해서 더 이뻐요. 애들이. 요거는 아까 그 김은미 씨. 네. 그러니까 매일 그 하는 드로잉 그거를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스케치북 뜯은 그 자국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일부러 더 그걸 뜯지 않고 작가가 일부러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뜯은 자국 그대로 이렇게 붙여놓은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주는 거군요. 이게 매일 우리가 하는 그 드로잉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한 거죠. 네, 좀 오늘은 또 환경이 우리 방송 작히면서도 네. 또 환경이 또 작가 서연아가 이 지금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얘기도 듣고 환경이 작가가 누군가를 좀 오늘 조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기 오늘 뭐 그 전시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12월 2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갤러리에서 6시에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화랑도의 심미숙이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